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납니다. 조금씩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이 즉시 실행하고 기어코 해내는 비밀에 대해 성공하는 삶을 만드는 30가지 습관으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 행동, 습관, 루틴 등에 대해 자세하고도 밀도 있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는 팬 라일리입니다. 1986년 그가 맡았던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팬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라고요. 1%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라고요.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씩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만 일을 꾸준히 실행해 옮길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물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 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입니다. 이 약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뜁니다. 위너들은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압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압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기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큰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무심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위너들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오면 엄청난 인파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시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은 타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경시합니다.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차곡차곡 바뀌어 나갑니다. 나 자신의 변화 위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인생은 그 하부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태도가 8R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태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좋은 태도는 좋은 속도를 만듭니다. 처음에 좋은 태도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면 그 각인 효과가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종종 좋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훨씬 너그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태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경쟁자들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심어 놓는 것입니다. 위너들은 말합니다. 언제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발탁될 것이다 라고요.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고 상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는 사람은 발탁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성공의 8R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파격적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몹시 끌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존재합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각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 머릿속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라고요. 우리는 모두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계속 일기를 쓰고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종이 위에 뭔가를 기록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머릿속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를 찾고 싶다면 가로등이 비치는 익숙한 반경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머릿속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은 없습니다. 일을 할 때는 평범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데 돈이 가장 필요하다면 돈을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모아서는 안 됩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목표 달성에 영업회화가 필요하다면 남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풋을 쌓아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위너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한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웃어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에 신경 쓸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써야 합니다. 위너들은 남들보다 더 배고파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열심입니다. 감정을 타인에게 쓰지 않기 때문인데요. 열정과 욕구를 자신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자신에게 쓰는 사람은 바위처럼 탄탄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위너들은 선택적인 인식에 뛰어납니다. 즉,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에 집중합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관리할 줄 알고 자신의 성공을 기록으로 남겨 그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함으로써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배가시킬 줄 압니다. 경험에 따르면 자신의 실패를 덜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큽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사건과 힘든 상황에 대해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위너들은 최근 자신이 특히 잘해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를 곱씹는 동안 위너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성공을 되새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비판에도 신음하는 동안 위너들은 그걸 모래알처럼 털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이 10%의 매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 10%더 하라고 주문합니다. 하루 5분 하는 팔굽혀펴기부터 하루 종일 집중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10%를 더 하면 성공의 근육이 빠르게 강화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한 개 더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결국 위너가 됩니다. 110%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속한 분야의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10%를 더 했을 뿐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습니다. 즉, 100%와 110%는 단순히 10%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납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10%를 더하면 1000% 또는 1만% 이상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담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100%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70%밖에는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 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그만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너들은 성공한 비결들 중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이다.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합니다. 가장 흔한 변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뭐든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일리 만무합니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고통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멋진 보상은 추가적인 10%에서 탄생합니다. 10%더 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와 만족은 다릅니다. 불만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너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걱정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자주 위험해집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며 성장을 멈추면 죽고 맙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물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30가지 습관으로 무장하셔서 꼭 성공하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